세 번째 단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을 보아주십시오. 본격적인 장렬의 행렬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선두 빨간 원을 봐주십시오. 기마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별자리를 봐주십시오. 맨 끝에 그림을 봐주십시오. 거기에도 기마무사가 있습니다. 망인의 공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무사들입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저승사자에 해당합니다. 향가에는 장수장이라는 글자로 저승사자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어린 공주를 잘 저승까지 모셔다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저승사자밥도 차려 놓았을 것입니다. 맨 앞에 있는 무사 뒤에 빨간 원 안에 세 사람을 보아주시죠. 이 세 사람을 연구자들은 춤을 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춤 그림이 아닙니다. 노를 젓고 있는 그림입니다. 공주를 데리고 저승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저승의 뱃사공들 세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공주는 이들에게 노잣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망인의 영혼은 저승에 가기 위해 물가나 나루터에서 저승배를 탑니다. 쪽샘지구 행렬도의 뱃사공은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자도 뱃사공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저승은 큰 물을 건너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 큰 물은 아마도 은하수가 아닐까요? 큰 물이 무엇일까요? 동해바다일까요? 서해바다일까요? 태평양일까요? 북두칠성 등 여러 별자리를 등대 삼아 은하수를 건너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가에서 저승의 뱃사공은 노젓는 소리 애라는 한자로 표기합니다. 노젓는 소리, 이것은 노를 저어라 이러한 뜻의 보언이 되겠습니다. 영혼이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신라 금영촉에서 나오는 배 모양 토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토기입니다. 뱃사공 뒤 빨간 원을 보아주십시오. 두 사람이 활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 향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활을 쏘는 것은 사냥을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활 쏘는 동작이 갖는 의미는 무엇을 적시하다, 무엇을 가리키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공주의 영혼을, 공주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착오로, 저승사자에게 착오로 엉뚱한 생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지 말고 공주를 데려가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녀집에서는 실제로 저승사자가 실수해서 망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데려가는 내용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활 쏘는 사수는 바로 뒤에 그려진 사슴을 가리키면서 데려가야 할 사람이 바로 저 공주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빨간 활 쏘는 사수 앞에 봐보십시오. 공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활을 쏘는 이러한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현재까지도 이 문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신사에서 활을 쏘는 모습입니다. 사슴이 바로 망인이었습니다. 신라 소지 마립간의 공주였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것은 향가에서는 왕이나 왕족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쪽샘지구 44호분 발굴 결과 신라 소지왕의 공주가 무덤의 주인이었습니다. 행렬도의 주인은 바로 공주인 것입니다. 조사 결과 공주는 10살 안팎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같이 묻힌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보면서 어린 공주를 저승에 보내며 비탄에 빠졌을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도 좋겠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 마리의 개가 공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붉은 원 안이
개의 그림입니다. 어린 공주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면서 개를 그렸을 것입니다. 고대 무덤들을 보면은 개를 순장하거나 그려놓고 있습니다. 또 마녀집에서도 망인은 개를 데리고 저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경남 창녕시에 있는 가야시대 무덤에서 발견되었던 같이 순장해준 개 순장견의 무덤입니다. 토기에는 뱀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슴의 빨간원 등 부분을 보아주십시오. 큰 뱀의 그림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 박역거세가 사망하였을 때 큰 뱀이 나타나서 혁거세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뱀은 시신을 지키는 영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림 붉은색 원안을 보아주십시오. 만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주를 애도하는 눈물가가 대나무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맨 아래 사단에는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 모습입니다. 찰랑찰랑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공주가 건너가야 할 저승바다가 잔잔하게 해달라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빌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승바다의 파도여 잔잔하라. 이러한 염원이 담긴 그림입니다. 이러한 파도는 신석기 시대 젊은 토기에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전해왔던 문화를 지금도 이어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인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은 쪽샘지구 장례 행렬도에 그려진 그림의 내용이 향가 속에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엽집에는, 일본의 만엽집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유사한 내용이 이 신라 행렬도와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만엽의 향가는 장례 행렬도를 있는 그대로 똑같이 카피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유물들은 너무 파편적이라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향가에는 전통 문화가 종합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고대 문화임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바다를 건너가 만든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엽집에는 향가가 4,516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교 이전 우리 민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 전통 문화의 보고였습니다. 쪽샘지구 행렬도는 불교와 유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토속에 따른 장례 행렬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10살가량 된 어린 공주를 보내야 했던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눈물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토기 파편에 그려진 그림은 신라 유물 최대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향가에 의해 풀려났습니다. 깨어진 파편에서 할머니와 그녀 어머니의 애절했던 마음을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행렬도는 눈물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향가는 우리 고대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날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